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속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론상의 엔진, 알쿠비엘의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먼 행성의 해변에 누워있거나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에서 와인을 마시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지금도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F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웜홀인데요. 오늘은 이 웜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웜홀이란 한 장의 종이, 즉 2차원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 위에 A와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종이에 어떤 생물, 즉 2차원의 생명체를 살게 한다고 해볼게요. 점 A에서는 인간 1이, 점 B에서는 인간 2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가 있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2차원으로 된 공간을 이동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넘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학교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하자면 최단 경로는 직선입니다. 하지만 최단 루트조차 인간 1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럴 경우 인간 1은 자신이 살고 있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점 A에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인간 2의 눈앞으로 순식간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습니다. 종이가 접히고 구멍이 뚫린 3차원이라는 공간이 추가되었죠. 이는 곧 우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역시나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2차원의 종이가 3차원의 시공 연속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웜홀의 입구, 즉 종이에 뚫린 구멍은 2차원보다는 3차원의 구체처럼 보입니다. 이 웜홀을 지나 이동하게 되면 이동 경로를 단적으로 줄일 수 있죠. 10광년 거리를 단 1광년 혹은 몇 미터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광속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광자를 같은 웜홀에 통과시킨다면 인간보다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웜홀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토끼굴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어쩐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오르지 않나요? 웜홀 이론의 역사 1927년은 무명의 오스트리아 화가가 정권을 잡기 6년 전, 그리고 세계 공황까지 딱 1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인 수학자이자 이론 물리학자이며 동시에 철학자였던 헤르만 바일이 살던 시대는 빠르고 흥미로우며 다양한 사건들이 풍부한 시대였죠. 하지만 바일은 정치나 경제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열중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전자기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일은 입자에는 전하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간에 분산된 입자를 연결하는 웜홀의 입구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웜홀이나 토끼굴이라는 용어 대신 이를 1차원의 튜브라고 지칭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수십 년 동안 인간은 다른 것, 이를테면 코수염과의 전쟁, 원폭제조, 찰리 채플린의 영화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일의 흥미로운 계획은 30년이 지난 1957년에나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진행한 것은 미국인 물리학자인 존 아치볼드 휠러와 찰스 마이스너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웜홀이라는 용어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웜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자의 의견. 현재의 해석에 따르면 웜홀은 하나의 우주 내에 위치하는 두 개의 점, 또는 다른 우주에 있는 점, 그도 아니면 시간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간에서 웜홀 입구 사이의 거리는 10억 파세기 넘는 곳부터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웜홀을 지난다면 살아 돌아올 수는 있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웜홀의 모델은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의 모델은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로젠다리, 즉 슈바르츠 실트입니다. 이 모델은 바일보다도 더 전부터 이미 존재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휠러가 이를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의 다리를 자신의 웜홀 이론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로젠다리는 통과할 수 없는 웜홀입니다. 이 웜홀은 다른 우주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웜홀에 있는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웜홀의 어둠 속에서 맞은편 우주에서 빛나는 빛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을 빠져오기도 전에 내부가 붕괴하면서 특이점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을 통과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바르츠 실트의 이론은 변화하지도 회전하지도 않는 이른바 영원한 블랙홀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특이점에서 웜홀이 하나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굉장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블랙홀과 관련된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네요. 결국 아인슈타인의 로젠다리는 성간 비행을 위한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살을 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나 다른 연구자들은 음성 질량이 하나의 우주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웜홀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이를 인용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물체가 웜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모델은 1987년 모리스와 손에 의해 처음으로 제창되었습니다. 또한 끈 이론과 관련된 이론도 존재하는데요. 이 끈이 웜홀을 통과한다면 끈 자체가 웜홀을 양자요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타임머신 웜홀. 웜홀은 미래에서 과거로 또는 과거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상황은 웜홀의 입구 한쪽이 이동했거나 혹은 입구가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강력한 중력장 속에 있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패턴에서 인간은 웜홀의 입구 한쪽을 향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하여 시간의 흐름을 늦춰야 합니다. 이 결과 같은 시간 동안 한쪽 입구는 다른 쪽에 비해 조금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웜홀 자체는 시간이 평소대로 흘러가고 있는 일종의 쌍둥이 역설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젊은 쪽 입구로 들어가 나이를 먹은 쪽 출구로 나간다고 하면 인간이 나오는 것은 그 출구가 젊은 쪽의 입구와 같은 나이였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에서도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시간을 늦추는 역할을 속도가 아닌 중력이 담당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늦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가장 느린 곳은 바로 블랙홀이 있는 사건의 지평선 부근입니다. 웜홀은 완전히 동떨어진 두 곳에서 모두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먼 행성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나 과거로 타임슬립한 주인공이 역사를 다시 쓰는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게 현재의 이론으로는 아직 시간 역설이 생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쿠비엘의 드라이브에 대한 영상에서 우주에 포카요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양자요동은 인과관계를 깨뜨리는 물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세계의 해석에 기초한 다른 종류의 해석도 있는데요. 타임머신이 된 웜홀은 실제로 우주와 다른 우주 사이를 잇고 있는데 이 웜홀은 우리가 사는 우주로 향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대신할 다른 우주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간비행 수단으로 보자면 웜홀이 알쿠비엘의 드라이브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웜홀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안드로메다 성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느낌이 되는 걸까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놀러와 주시길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